위의 설명을 맡은 공단 인사노무팀의 박성진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소상공시장진흥공단이라고 이름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14년도에 신설된 법인이고요. 기존에 이제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소상공인진흥원이 통합이 되면서 그 소기업 및 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반법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14년 1월부터 공단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일 설명은 일단 저희 공단 소개로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사업 소개 그리고 17년 채용계획 16년도 신입직원 현황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공단에 대해서 이제 많이 못 들어보셨기 때문에 지원 사업이라든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되는 이제 간략한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노하우를 쌓고 이웃과 정을 나누고 꿈을 향한 열정을 꽃피우며 대한민국 경제를 지켜온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실핏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성공적인 미래를 응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우리나라 사업체의 87%, 1,502개의 시장, 총 603만 명이 종사하며 우리 경제를 힘차게 뛰게 합니다.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 무분별한 창업,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세계 인류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서비스 기관이 되기 위해 전국 6개 본부와 62개 지역센터를 두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일합니다. 2조 원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운용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건강해야 대한민국 경제도 튼튼해지기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당당하고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합니다. 예비 창업자에게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전담 멘토링을 실시하고 현장 실무와 정책 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저의 가게는 대구 문걸 달아요. 외국인이라고 창업 어렵지 않아요. 기존 창업자들의 매출 증대와 경영 혁신을 위해 다양한 성장 정책을 실시하고 우수 제품 사업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합니다. 취업 희망 소상공인에게는 취업 교육을, 재창업 희망자에게는 유망업종 전환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지원을 받았다면 크래프트 로담이라는 공동 브랜드 지원을 받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이익 창출과 더 많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살아 숨쉬고 대한민국 서민 경제가 활떡이는 소중한 삶의 현장 전통시장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경쟁력 있는 선진상인 육성과 개성과 특색을 살린 특성화 시장을 발굴하고 육성합니다. 청년 창업자들의 전통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협력을 지원하고 ICT와 디자인을 융합한 현대화된 전통시장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객과 한 발 더 가까운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을 함께 나눕니다. 소상공인 전환 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춰주고 맞춤형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 및 목적별 자금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에는 긴급 정책 자금을 운영해 경영 안정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싱싱한 희망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우리 성경제의 근간입니다. 우리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화이팅! 전통시장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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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든든한 성공 파트너, 우리 경제를 살리는 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예, 그래서 저희 공단은 14년 1월 1일에 설립됐고요. 주요 미션, 비전, 핵심 가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사업, 교육사업, 컨설팅 사업 등으로 이제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역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소상공인 지원센터, 그리고 시장경영진흥원과 통합을 통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고, 현재 2015년부터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조 원씩에서 총 10조 규모로 기금을 조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소상공인에 대한 전용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부 내용은 경영 현대화 사업, 아니면 창업 경영 정보 또는 협동조합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고 계신 온누리 상품권도 발행처가 저희 진흥공단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원은 현재 5본부 19실에 6개 지역본부 총 60개 지역센터에서 총 600여 명의 공단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국으로는 서울, 강원 지역본부, 부울경, 대구, 경북, 광주, 호남, 경기, 인천, 대전, 충청에서 전국의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본부는 대전에 공단 본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사관학교,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1년 이상, 2년 이상 경영 지속이 되지 않고 폐업을 하는 율이 조사 통계에 따르면 한 80% 이상은 1, 2년 안에 폐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창업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소상공인 사관학교라고 2015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 교육 그리고 실습 점포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사실 실제로 본인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이제 사업장이 매출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준비되지 않고 실습을 해보지 않고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는 폐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관학교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이론교육, 창업에 대한 일반 이론, 그리고 사업체 운영, 실제로 운영까지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창업을 해보고 이 업종으로 하겠다 하시면 창업 자금을 지원도 해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그 사업장에 대한 사업관리 컨설팅까지 이루어지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그런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창업교육은 사관학교는 실질적으로 한 3달 정도의 이제 교육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리고 전체 본인의 이제 생업을 다 포기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이 좀 들기 때문에 60에서 80시간 정도로 한 20일에서 25일 정도짜리 이제 창업 교육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은 이론 교육 그리고 인턴 실습을 하든지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창업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자본 해외 창업은 이제 아이템은 있으신데 실제로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이제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이템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중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쪽으로, 현재는 이제 아시아 동남아 쪽으로 저희가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해당 국가에 가서 인큐베이팅을 진행을 하고 사업장을 내시고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컨설팅이라든지 자금적인 부분에서 지원 사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교육적인 부분이에요. 창업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은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취지는 결국에는 준비된 창업 그리고 교육과 컨설팅으로 이루어져서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으로 이어지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교육은 지금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 소상공인 하고 있는데 정의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사업장을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 근처, 학교 근처의 김밥 천국에서 만약에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근로하시는 분이 2명, 3명이시다. 그러면 그분도 저희 공단의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시는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시면 업종이라기보다는 근로자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연간 매출액 기준도 들어가게 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제 경영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매출 증대를 위한 SNS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회계 재무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에 대한 경영 교육도 저희가 연간 16,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체 교육에 참석하기 힘드시다 일 경우에는 소상공인 컨설팅이라고 전문 컨설턴트를 해당 사업장에 붙여드립니다. 그러면 그 컨설턴트가 1대1로 해당 사업주와 스케줄 잡으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도 저희가 연간 4,000여 사업장, 4,000여 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2014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등의 이제 개별 법상의 협동조합이 있었는데 14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설립이 되면서 소상공인이든 업종에 상관없이 5명이 모이셔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시겠다 하실 경우에는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시고 해당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구성원이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자의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저희 공단에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최대 브랜드 개발, 마케팅, 작업장, 장비 구매 등등 1억 정도까지의 지원금, 보조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슈퍼에서 아마 나들가게라고 아마 지나가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이제 개별 GS25라든지 패밀리마트라든지 그런 네이밍이 된 그러한 점포에 비해서 개별 점포들은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네 슈퍼는 다 함께 통합 네이밍 브랜드라고 나들가게라고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현재 한 8,900개, 한 9,000여 개 나들가게가 있고요. 그러한 사업자분들에게 위생관리라든지 포스 교육이라든지 경영 컨설팅을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상품 구매에서의 팩토링이라고 매출 채권 담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 그런 류의 이제 지원을 또 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분이 만약에 내가 너무 잘 되면 그러한 동네에서 김밥집을 하고 있지만 너무 잘 되다 보면 분점을 내고 싶다, 부산에도 지점을 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목표가 좀 커질 수가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프랜차이즈화라고 공차라든지 김밥천국이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타벅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프랜차이즈인데 개별 점포가 커지는 과정에 프랜차이즈 기본법에 따라서 프랜차이즈로 지원이 될 수 있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인 특강 저희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쇄 제조라든지 금형 제조라든지 자동차 부품, 항공기 엔진 부품 등의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소공인들에 대해서 또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좀 비슷한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이제 취업 쪽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동네에서 제일 많이 들어보신 거는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평안시장, 광산시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서울에는 강서에 작은 화곡시장도 있을 수도 있고 목동시장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전국의 시장들이 1,500개, 등록된 시장이 한 1,500개 정도가 있고
그러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설이나 추석에 뭐 시장에서 아마 경품 추첨이라든지 아니면 노래자랑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저희 공단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런 마케팅 지원 사업도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아니면 1시장 1특색 시장으로 해서 시장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하는 골목형 시장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장과 그 지역의 역사 문화를 연계해서 문화관광형 시장, 뭐 부산에서 부평 뭐 깡통 시장이 뭐 저녁에 뭐 야시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문화관광형으로 뭐 오색 시장, 오색 약수 시장 해서 특색 있는 시장으로 발전시키는, 외부에서 유입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의 이제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는 그러한 마케팅, 브랜드 개발 지원도 있고, 뭐 아케이드가 이제 지원된 것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비 오는 날도 장이 볼 수 있게 그러한 그 하드웨어적인 지원 사업도 있고요.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화장실 지원 그런 류의 지원 사업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누리 상품권, 뭐 설 명절에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데 그러한 온누리 상품권도 저희가 그 발행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 점검이라든지 전기 배선 뭐 그런 류의 안전 점검 지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15년도부터 소상공인 시장 진흥 기금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5년간 10조 규모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금년 예산이 한 약 2조 1천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정책자금 직접 대출로 융자 사업 규모는 연간 1조 5천억, 1조 6천억 규모가 되고요.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교육, 컨설팅, 나들가게, 전통시장 지원의 보조금 지원 사업은 한 5천억, 6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예산 총액에서의 지원 규모는 정책자금이 지금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정책자금은 저희가 대리대출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직접 대출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대출은 저희 쪽에서 그 소상공인 분이 자금이 뭐 경영안전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영자금,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오셨을 경우에 저희 공단에서 해당 요건이 되시면 저희가 지원 대상이 되십니다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 인정을 가지고 그 사업주께서는 은행에 방문을 하시면 대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자금 집행은 은행에서 나가지만 저희 기금에서 나간다고 보시는 구조가 대리대출이고, 직접 대출은 현재 이제 소공인 직접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소공 제조라든지 하고 계신 소공인 분들에게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약 한 4,650억 정도의 이제 직접 대출, 실제로 소공인 분이 저희 62개 전국 지역 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 저희 공단에서 서류를 평가하고 현장에 방문을 하여 사업주 면담, 그리고 현장 실사, 그리고 기술력, 사업성 평가를 거쳐서 실제로 7천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5천, 7천, 뭐 3천 해서 한도를 정해서 직접 저희가 은행과 동일하게 직접 대출을 해드리는 직접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책자금에서 1조 6천억 정도에서 대리대출과 직접 대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방송은 전년도, 금년도 초반, 전년도까지 저희 공단에서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소상공인 방송정보원 재단을 설립해서 이제 따로 나가서 소상공인 방송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영업하고 계신 분들에게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네이버 지도처럼 똑같은 지도 개념인데, 만약에 제가 이 지점에 지금 뭐 창업을 하고 싶은데 반경 300m에 내가 원하는 뭐 커피 전문점 몇 개가 있는지, 해당 시간에 유동 인구가 몇 명인지 그러한 정보, 빅데이터가 이제 제공이 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창업을 만약에 준비하고 계시면 이러한 정보 시스템도 한번 돌려보시게 한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 제공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궁금해하실 2017년도 채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17년도는 저희가
1월에서 2월 정도에 채용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입구에서 들어오실 때 받으신 책자 101페이지 보시면 저희 공단 소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채용 규모는 약 한 10명 내외 정도로 저희가 1월에서 2월 정도로 지금 정규직 5급 준비 중에 있고요. 일단은 저희 공단이 두 개 기관이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소상공인진흥원 두 개 기관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직군은 두 개 직군으로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담지도 직군과 일반 직군으로 운영은 되고 있으나 하는 업무 그리고 부서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관의 그 설립 과정상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직군이 나눠져 있고 직군 간의 급여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실 때는 모집 공고가 따로 뜨기 때문에 그때 본인이 나는 일반 직군으로 무조건 쓰겠다 하시면 그쪽으로 쓰시고 나는 상담 지도 직군으로 쓰시겠다 하실 경우에는 상담 지도 직군으로 쓰시면 되고 채용이라든지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만 급여는 상담 지도 직군이 조금 낮습니다. 일반직에 비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응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2월 정도에 한 10여 분, 10명 내외 정도로 이제 채용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청년 인턴 제도를 체험형 청년 인턴 제도를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로 해서 청년 인턴까지 해서 일반직, 상담지도직, 청년 인턴도 지금 채용이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직군은 일반직 상담 지도직으로 되어 있고요. 직급은 1급에서 6급으로 나눠져 있고 일반직 상담 지도직은 5급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고 고졸 전형에 대해서는 제한 경쟁으로 6급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17년도 하반기 연말 정도에 고졸 채용 전형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임금 피크라든지 피크제 대상이라든지 그 정년 퇴직자에 대한 이제 그 치료가 발생되는 규모에 따라서 이제 인원이라든지 규모는 그때쯤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으로 저희가 10에서 15배수 정도로 이제 진행을 뽑고 있고요. 그 서류 전형은 내용은 NCS 기반 자기소개서 그리고 경력 기술서를 받고 있고요. 세부 내용은 뒤쪽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 통과가 되시면 필기 전형은 5에서 10배수 정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반 논술 한 문제, 금년도 전년도 최근 기준은 이제 일반 논술 한 문제와 영어 에세이 한 문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공중목 들어가 보시면 그 후기로 하셔가지고 뭐 어떤 문제가 나오고 영어 에세이도 보는 쪽에 아마 무엇을 물어보는지는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은 3에서 5배수로 해서 상황 토론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임원 면접, 인성 임원 면접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소개는 흰 유인물을 저희가 A4 용지 한 장씩 나눠드렸고요. 저희 공단은 나눠드린 A4 흰색 요거 보시면 되고요. 저희 공단은 기본적으로 일반 행정사무로 보시면 되고 대분류는 경영, 회계, 사무 관련이시고 중분류는 기획사무, 총무인사, 재무회계 쪽으로 관련된 직무와 경력, 경험을 자기소개서, 이력서에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NCS 기반 자기소개서 항목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채용 정보에 들어가시면 기존의 이력서라든지 그 자기소개서 항목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으셔가 보셔도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책자에 보시면 저희는 가운데 이제 정규직 부분에 모집 부문 신입사원 초임 전형 절차 NCS 기반 채용제도 제출 서류 기타에 보시면 어학 성적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저희는 토익 점수 따로 안 적고요. 그리고 성별도 안 적으시고 성명, 생년, 월일, 현 주소, 전자우편, 휴대폰, 최종 학교 소재지, 학교명도 안 적으시고요. 소재지만 수도권이신지 비수도권이신지 그것만 적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훈, 요거 이제 보훈과 장애인 여부는 이제 가점이기 때문에 이제 적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교육상, 이제 학교 교육 부분에서 저희 NCS 기반 직무 분류상에 경영 기획 업무와 관련된 수업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총무 관련 업무와 관련된 뭐 수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사무행정 업무와 관련된 예산 업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수업을 뭐 경영학 원론이라든지 뭐 재무회계 기초라든지 뭐 전산회계라든지 그런 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면 예, 없으시면 아니요. 만약에 들으셨으면 과목명 3학점 뭐 A 뿌리면 뭐 4.5, B 뿌리면 뭐 3.0 이런 식으로 적으시고 주요 내용 어떤 수업을 어떤 내용에 들으셨는지 그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학교에서 이제 뭐 전공과 무관한 공대 수업을 공대가 전공이시다 그러시면 학교 다니실 때 만약에 못 받으셨으면 이제 외적으로 직업훈련 교육기관이라든지 학교 외의 기관 뭐 온라인 인강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동강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반 사설 학원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금융연수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금투협회가 될 수도 있고 생산성 본부가 될 수도 있고요. 외적인 기관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경영기획, 총무, 사무행정, 예산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수업을 들었으면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를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격상 이제 직무와 관련된 자격을 의미합니다. 뭐 나는 이러한 총무 인사, 뭐 경영회계, 사무관리와 관련해서 뭐 경영지도사가 있다 아니면 뭐 전산회계 자격증이 있다 아니면 뭐 워드, 사무행정 관련해서 난 워드 자격증이 있다, 커말이 있다 그런 거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직무 관련 경력과 관련된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 기간 일했던 경력을 적으시는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 외적으로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한 경험이 있으신 항목을 적으신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 저희가 대분류상에 있는 중분류상에 있는 그 경영기획, 총무, 사무행정, 예산과 관련된 업무 뭐 한국 뭐 공항공사에서 인턴으로 했는데 그때 총무팀에서 뭐 회계 담당을 했습니다. 아니면 땡땡땡 뭐 사기업체에서 뭐 사무관리 아니면 뭐 경영기획 업무를 진행을 뭐 6개월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뭐 산학협력이라든지 팀 프로젝트, 연구의 동아리, 외적으로 뭐 자발적으로 동호회라든지 동아리에서 그러한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이 있으신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 경력, 학력, 그 다음에 뭐 학교 수업, 외적인 수업을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글로 이제 경력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00자 이내로 지원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험사항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500자 이내로 적으시면 되고 기타 일반적인 질문들, 입사 후에 어떤 포부가 있으신지 그 다음에 뭐 소통하며 성공적으로 뭐 협업을 이루었던 사례 그리고 주어진 과제를 정보를 수집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례를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직업윤리, 본인의 가치관, 일반적인 질문으로 해서 저희의 경력기술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항목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서류 전형이 진행되고 나면요. 그 다음은 면접 전형으로 필기시험 전형으로 일반 논술 전형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영어 에세이 해서 한 문제 기존은 계속 한 문제로 나가고 있고 일반 제가 상담창구에서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어떤 식의 일반 논술이 나오냐라는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준목 앞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메르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이든 전통시장이든 매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지원 방안을 어떤 활성화 방안을 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논술 문제가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어 에세이는 공단과 관련된 영어에 대해서 에세이 아니면 공단 소개라든지 그리고 그거와 관련이 아닌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에세이에 대한 부담 크게 가지시기보다는 이제 직무 관련, 업무 관련 이제 논술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은 상황 토론 면접. 여러분이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내시거나 아니면 찬반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라. 이런 식의 상황 토론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은 임원 면접이 진행되겠습니다. 임원 면접은 다 임원 면접이고 면접은 통상 하루에 오전 오후로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금년에 어느 정도 사람이 들어왔고 어떻게 지금 나이대가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면 내년도 아마 예상이 되실 것 같아서 보시면 먼저 금년도 이제 직원이 채용되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에 나온 건데 한번 간단하게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하는 직장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는 요즘 취업 전쟁, 실업 대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 실업률은 벌써 몇 년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업무랑 상관없는 그런 필요 있는 스펙들이 모자라도 다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스펙보다는 실제 일에 들어가서 자기가 얼마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체크해서 뽑아줬으면 좋겠죠. 공공기관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스펙보다는 직무 능력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과도한 스펙 쌓기를 줄이고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을 하기 위해 도입된 NCS. 국내에 있는 모든 직무를 847개로 정리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표준을 세웠습니다. 입사 지원서에 외국어 점수, 학점, 출신 학교 등을 적지 않는 대신 직무와 관련된 인턴과 동아리 경험, 자격증 등을 쓰게 하고 면접을 통해 업무 수행 능력을 살펴본다는 건데요. 스펙 대신 능력으로 취업에 성공한 이들을 생생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이곳. 28살의 신입사원 이승주 씨는 NCS 채용 덕분에 입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학점이라든지 어학 점수가 아주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NCS 전형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입사를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높은 학점도 많은 자격증도 없던 그가 취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대학생 때 전통시장 취재라는 대학생 기자단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공공기관에서 청년 인턴을 하면서 소상공인분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만나서 이제 저희 기관을 알게 됐고 지금 하는 업무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토익 점수 같은 스펙을 쌓는 대신 전통시장 기자단을 하면서 몸으로 현장 경험을 쌓았던 승주 씨. 안녕하세요. 네, 승주 씨는 학창 시절의 경험은 실제 업무를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전통시장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 크게 지금 업무 배우는데 막 이질감을 느껴보려진 않고요. 되게 재밌게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쪽으로 NCS로 이번 2016년도 이제 입사하신 분 인터뷰 보실 수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직급하고 상담 지도 직군 그리고 상담 지도지 6급이 요 정도 채용이 됐었고요. 금년도가 많았던 이유는 저희가 기재부로부터 정원 증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채용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증원이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10명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는 저희가 고졸 전형이 있기 때문에 좀 적으신 분들도 계시고 최대 이제 35세 초과 35세까지가 이제 한 분 계시고 나이는 26세에서 뭐 35세 정도 일반적인 전형에서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비수도권 거의 이제 뭐 비슷하게 채용되고 있어요. 어차피 저희가 자기소개서에 항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